안녕하세요. 우린 겁나 유명한 정치인이 될 거야. 늘 포인트는 항상 언젠가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윤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강길입니다. 네, 오늘도 저희가 초대석 한 분을 모셨습니다. 아주 모시기가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네, 미래당에서 두 번째 출마한 최지선 후보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습니까? 네. 선거가 끝난 지 한 달이 지났네요. 어떻게 지내셨는지요? 선거 끝나도 계속 바쁜 것 같아요. 회계보고랑 실무가 많아갖고 회계 정리 지난주까지 하고 이제 또 놀아야 되잖아요. 선거 끝나고. 그렇죠. 못한 영화도 막 보고 요즘 날이 너무 더워갖고 쉬기도 하고 못했던 밀린 일들도 하고 하다 보니까 24시간이 모자랍니다. 그 시청자들은 지선님이 누구인지 모를 수 있으니까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저 그래도 한 3번 나왔던 것 같아. 맞아요. 네. 새로 이입된 구독자. 잘 되고 있나 봐요, 방송이. 네, 너무 좋네요. 네. 저는 최지선이라고 하고요. 미래당에서 송파구 구의원 후보로 올해 나갔고 작년에도 보궐선거가 있어갖고 구의원 후보로 나갔었습니다. 네, 결과는 낙선했습니다. 네, 작년에 7%, 올해도 7% 받았죠. 7.5%입니다. 네, 7.5%. 반올림하면 8%잖아요. 아, 그럼요. 너무 슬프다. 선거 떨어지긴 했는데 어떠셨어요? 과정은 좋았는데 결과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많이 남더라고요. 그렇죠. 네. 기대가 커서 그런지 몰라도 그러니까 처음 출마했을 때 7% 받았을 때는 처음인데 이 정도 받았으면 잘했다. 이제 다음엔 더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1년 동안 이제 활동하고 지난번에 출마한 것도 좀 알려졌으니까 이번에는 그래도 좀 더 받지 않을까 했는데 0.5% 더 받았어. 이게 내가 열심히 한다고 이 당락에 크게 좌우되는 게 아니구나를 현실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사실은 소수 정당에서 출마하는 게 쉽지는 않죠. 쉽지는 않은데 어쨌든 저는 그래도 지선님이 출마를 해줘서 선거운동 열심히 할 수 있었어가지고 너무 아름답게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네, 좋았던 점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정치라는 것을 진짜 이렇게 선거를 치러보니까 이게 정말 많은 에너지와 노력과 많은 사람들의 힘과 그런 게 집결되는 이벤트인 것 같아요. 진짜 많은 분들이 같이 해주셨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더 아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4년 뒤에 다시 준비해서 나와라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게 의미가 있을까? 4년 동안 또 지역에서 어떤 활동을 하고 어떻게 지역에 필요한 일을 하는 것과 별개로 선거에 나가는 그런 거에 있어서 이번에 2번 선거를 1년 간격을 두고 치러봤기 때문에 더 느껴지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 1년 사이에 준비한 것들이 있었잖아요. 뭘 준비하셨었죠? 가장 크게는 조례 만드는 운동을 해갖고 방사능 안전급식 조례라고 해서 이제 주민들이 서명을 하면은 조례가 만들어지는 게 있어요. 그래서 한 3개월 주민분들 많이 다니시는 곳에 매일같이 길거리에 나가서 서명을 받았었거든요. 그런 분들 한테 같이 지역에서 영화도 보기도 하고 줍긴 같은 것도 소소하게 환경 실천 같은 것도 했었어요. 방사능 안전급식 조례에 관해서도 설명 해주실 수 있을까요? 어떤 내용인지? 네네. 이거를 왜 하게 됐냐면 2013년도에 구로구에서 최초로 주민 참여 조례로 학교 급식의 방사능 검사를 의무화하는 그러니까 1년에 2번 정도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 학교 급식에 방사능 검사를 하게끔 해라. 이게 사실 교육청에서 해야 되는 건데 여력이 없다고 안 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처음 만들어졌어요. 2013년도에 그때 후쿠시마 일어나고 얼마 안 되고 나서였고 이번에는 또 작년에 해양 오염수를 방류한다고 일본에서 결정을 했잖아요. 2023년 내년부터 방류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 급식에 이게 제대로 검사가 되고 있나 요 살펴보니까 교육청에서도 의무화는 돼 있는데 여력이 없어서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구청에서 조금 더 책임지고 이걸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조례가 있으면 예산을 배정할 수 있고 그래서 구로구에서는 이미 하고 있어요. 구청에서 샘플 채취해서 의뢰해갖고 검사를 하고 있는데 급식 샘플 채취해서 방사능 오염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검사. 네, 어디 연구소에다가 샘플을 드리면은 거기서 식품은 왜 보면은 이렇게 띡 대면 방사능 수치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거랑 또 다르대요. 그거는 의미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걸 갈아갖고 기계에 넣어서 한 일주일쯤 뒤에 연구 결과 나오는 그런 검사 방법을 써야 되는데 이미 친환경 공공급식 센터를 통해서 납품받는 어린이집은 거기서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 사설 업체라든지 그런 데는 이거를 보장이 되지도 않고 교육청에서도 인력이 안 돼서 소수의 학교만 골라갖고 예, 하고 있어서 전체 학교에 대해서 1년에 2번은 방사능 검사 할 수 있게끔 그런 조례죠. 아니 그때 우리가 선거운동할 때 무슨 얘기했었냐면 송파구 구의원들이 조례 안 만들기로 엄청 유명하거든요. 그래 그때 맞아. 몇 대이었죠? 네 꼴찌입니다. 아. 이건 또 계속 선거 때 얘기했는데 기초의회가 256개인가 있어요 전국에. 의원 한 명이 1년에 발의하는 조례가 송파구는 한 개도 안 돼요. 평균적으로. 0.67개. 아, 그래서 서울시 꼴찌 전국 뒤에서 6번째. 그 얘기를 엄청 많이 하고 다녔어요. 송파구 의회 의원들이 일 안 하고 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전략으로 삼았었지. 송파구 의회 의원들은 1년에 한 개도 만들지 않는데 이제 최지선은 주민 발의로 하나 만들었다. 만들었다. 일 이렇게 열심히 할 수 있는 청년 후보 구의회로 좀 보내주세요 하고 열심히 선거 운동을 했었죠. 이게 되게 아이러니한 것 같아.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정당이 커야 그래도 일을 하지 않겠냐. 그래도 큰 정당에 가야 뭔가 추진하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지금 양당이거든요. 송파구 의회, 뭐 지난번 의회가. 근데 아무리 큰 정당들이 있어도 일을 안 하면 그러는 거지. 이게 정당 문제가 아니다. 일하는 사람을 의회로 보내주셔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하지만 낙선됐습니다. 네. 뭐 그래도 바깥에서 주민서명 받은 것처럼 또 열심히 구의에 압박하고 최지선 이름으로 주민 발의 하나 생길 수 있겠죠. 제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좀 일이 되면 좋겠네. 그러니까 이게 송파구 최초 주민 발의거든요. 여기까지 온 것도 유일해요. 이 단계까지 온 것도. 이렇게 많은 주민들이 참여해 주신 거를 의회가 이렇게 미적지근하게 반응하는 게 안타깝죠. 그래서 이게 꼭 되면 좋겠어요. 방사능 안전급식 조례 지선님이 만든다고 혼자 밖에 나가가지고 막 서명 받고 그런 날도 있었거든요. 그 안전급식 조례 얘기 좀 더 해주시면 어때요? 이번에 그렇게 서명 몇 분 받았었죠? 그때 9,000분 넘게 해주셨고 정보가 완전하지 않다라고 해서 인정이 안 된 게 있어요. 그래서 구청에서 인정한 건 한 6,000개 조금 넘게 인정됐어요. 그래서 6,000개 받아서 구의회에 제출했는데 결과는? 지금 이제 진행 중이고 그게 좀 느리게 되는 거에서 좀 답답한데 이번에 선거가 있어갖고 선거를 기점으로 또 바뀌기 때문에 그 의회에서 의사 진행이 늦어지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임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서 수리할지 아니면 각하할지, 그러니까 예스 노 할지를 결정하는 회의가 있었는데 이제 거기서 무슨 보류가 됐어요. 이제 운영위원회 통과될 것 같고 운영위원회 통과되면 이제 해당 또 상임위의 그 심의를 받아서 하는 건데 주민들이 조례를 발의를 해도 그게 결국에는 통과할지 말지는 의회에서 정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중요하다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구의원은 사실은 만들어서 하면은 좀 손쉽게 되는 건데 주민들은 서명하고 막 진짜 이렇게 어렵게 되는 건데 구의원 한 명이 할 수 있는 일이 큰 것 같아요. 네. 어제도 사실 구의원 이번에 당선되신 분들 중에 한 분을 찾아가서 말씀을 드렸어요. 저 자꾸 운영위원회 보류가 돼서 그분한테 말씀드리니까 그분이 얘기하니까 바로 의회 사무국 팀장님이 올라오셔갖고 브리핑을 막 해드리더라고요. 제가 모르던 정보도 알려주고 그래서 역시 구의원 파워가 다르구나 느꼈죠. 뭐 예전에 구의원들 없애야 된다 그런 얘기 되게 많잖아요. 선거운동하면 구의원들 도대체 무슨 일 하냐. 근데 사실 구의원들이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죠. 근데 맞아요. 안 하는 것뿐이죠. 그렇죠. 맞아요. 네. 이번에도 지금 지선님이 송파구의 아이들 먹는 급식에 방사능 검사 좀 하자라고 9,000명 서명 받았는데도 지금 보류되어 있는 상태이고 사실 구의원 같은 경우에는 혼자서도 발의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만큼 할 수 있는 일들이 엄청나게 많죠. 그래서 좀 더 지켜봐야 되겠네요.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안 되면은 들어눕나요? 안 되면 되게끔 하는 방법을 또 찾아봐야죠. 미래당에 입당하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실까요? 예전에 형길님을 처음 봤던 기억이 나요. 그때 촛불 집회 할 때 계셨었죠. 17년이요? 네, 17년도에. 네네. 네, 그러니까 그때 그 17년도 이제 박근혜 정권 탄핵이 되면서 그때 뭔가 되게 에너지가 많았잖아요. 촛불 혁명이고 그러면서 창당이 된 게 미래당인데 그러면서 저도 주변에 어떻게 인연이 돼서 이렇게 정당 활동 하는 게 청년들이 새롭게 정치를 하는 게 되게 좋겠다 그런 희망에 공감이 돼서 그래서 입당을 했었죠. 창당도 같이 했습니다. 이전부터 정치에 대한 그 열망이 있었나요? 사회 변화에 대한 열망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정당 입당할 때부터 그러면 출마할 생각이 있었던 건가요? 입당할 때부터 뭐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냥 출마할 생각이 막
해야겠다 싶어서 입당한 건 아니고 같이 하다 보니까 막연하게 그냥 그래서 전 출마를 그렇게 엄청 대단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다. 왜 그런 추첨제 같은 것도 있잖아요. 그냥 시민 중에 아무나 돌아가면서 추첨을 통해서 선거를 치르게 되면은 고대 그리스처럼 고대 그리스처럼 이렇게 책임감도 있고 부정부패랑 결탁되는 그런 것도 적고 그러니까 저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누구나 도전할 수 있는 게 선거고 정말 내가 특별한 사람이 아니더라도 뭔가 비전이 있고 능력이 있으면은 해볼 만한 게 선거고 정치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정치에 대해서 좀 가볍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왜 출마하게 됐는지도 사실 좀 궁금하거든요. 저는 한 번도 출마를 안 해보고 미래당에서 출마하는 친구들 지원만 3번째인데 너 언제 출마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심들이 잘 서지 않는 것 같아요. 나는 아닌 것 개인적으로. 같은데? 출마 지금 계속 준비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선님은 언제 결심이 섰어요? 2017년도에 미래당이 만들어졌는데 2018년도에 300명 진출 이렇게 해서 했잖아요. 그치. 목표로 그렇게 삼았는데 그때부터 그럼 나 출마해야겠다. 그때부터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정당 하는 것 자체가 정치 권력을 얻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번에 기회가 돼서 출마를 했던 거죠. 지선님은 선거 준비하면서 어려웠던 거 있었어요? 어려웠던 거는 지금 돌아보면 다 어려웠던 것 같아요. 모든 과정이 다 어려웠다. 쉽지가 않고 결혼식 준비할 때 이렇게 플래너한테 가서 의뢰를 하면 되게 쉽잖아요. 다 알아서 해주고 척척척척 되는데 기성 정당은 그 나름 룰이 있고 선거 기획사가 있고 또 득표율이나 투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저희는 그런 게 없으니까 우리 팀이 기획사 역할도 하고 전략도 짜고 실무도 다 하고 모금도 하고 돈도 없으니까 그리고 이 결과를 알 수 없는 이 상황 속에서 계속 희망을 만들어내고 이렇게 일을 추진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선거가 끝나고 보니까 좀 어렵게 느껴지는 게 그냥 양당 들어가지 왜 그러고 있냐. 선거 때도 많이 들었고 끝나고도 많이 듣거든요. 겁봐라. 이게 끝나고 나니까 거봐 내가 얘기했잖아. 저기 들어가 막 이렇게 얘기해 주신 분들도 있거든요. 답답하다. 왜 그러고 있냐. 우리가 그래도 추구하는 거는 더 다양한 정치 목소리가 발현되길 바라고 하는데 그게 너무 허황된 꿈인가 싶기도 하고 그리고 현실적으로 이번에 성적표를 받아보니까 구의원 차원에서는 진짜 관심이 없구나. 주민분들이 그런 소수 정당에 대해서 물론 제가 부족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그런 구조적인 문제나 정당적인 부분에서 그 부분이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지금도 느껴지고 있어요. 안 그래도 그거 물어보고 싶었어요. 선거운동 하는데 거대 정당의 경쟁 후보가 와서 다음에는 진짜 이 에피소드 꼭 해야 돼. 이 얘기는. 다음에는 자기네 당으로 들어오라고. 그렇게 얘기 안 했어. 내 밑으로 들어오라 그랬어. 그래? 더 그렇게 직접적으로 얘기했구나. 그래서 들어갑니까? 아니 근데 내가 후보자였으면 조금 흔들렸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왜냐면 소수 정당의 현실은 현실인 거고 되기가 어려운 게 현실이잖아요. 소수 정당이라서 떨어졌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뭐 민주당이나 아니면 국민의힘에서 공천 받았더라면 물론 공천 받는 것도 쉽지는 않았겠지만 받았더라면 당선될 가능성이 더 높은데도 불구하고 소수 정당에 출마해서 고배를 마시고 있는데 어떻게 좀 흔들리나요? 어떤 분이 무슨 얘기했냐면 줄을 잘 서야 된다 정치는. 이분이 그 후보였거든요. 정치는 줄 서는 거다 하면서 그렇게 호롤단신 있지 말고 어디 줄을 잘 서라. 그리고 그분 말고 다른 분들도 그 국민의힘 지역위원장이 배현진 의원이거든요. 배현진 뭐 치맛자락이라도 잡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보통 기성 정치에 대해서 비판하는 게 이렇게 줄서기 정치고 주민들 위해서 필요한 걸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당선되기 위해서 그 지역 그 윗사람 당에 잘 보이게끔 줄을 선다. 그게 문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현장에서 상대 후보한테 그 얘기 들으니까 좀 내가 이 얘기 들은 게 맞나? 그래서 그분이 선거 끝나면 내 밑으로 들어오라고 나한테 줄 서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 에피소드 좀 더 구체적으로 들려주실 수 있나요? 네. 그 성당 앞에 이제 일요일 날 성당 앞에 인사하려고 이렇게 쭉 서 있는데 되게 좁은 골목길이었어요. 그래서 상대 후보가 이쪽에 있고 근데 저한테 거기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처음 만났어요. 그날 얘기 나누는 건 처음인데 이제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셨죠. 뭐 지선 씨 그렇게 호롤 단신 있지 말고 정씨는 줄을 잘 서야 돼. 줄 서기 해야지. 이번에 선거 끝나면 내 밑으로 들어와 나한테 줄 서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때는 그냥 네 감사합니다 이러고 말았는데, 그러니까 그분은 호의를 베푸는 차원에서 좋은 뜻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되게 좀 기분 나쁘더라고요. 기분 나쁘지. 그죠. 사실은 상대 후보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게 실례일 수도 있는 건데 그냥 실례죠, 그냥. 그렇죠. 그렇게 얘기를 하셔갖고 그냥 그러고 말았는데 뭐 대응을 달리 했어야겠다, 너무 분해서 막 이런 건 아니고 그냥 네네. 아 기성 정치가 정말 그렇구나. 그리고 저런 말을 밖으로 서슴지 않게 내뱉고 하는 게 좀 그게 충격이었죠. 다행이다. 저 재밌었어요. 말 들어서 가지는 않겠다. 그래서 아 이렇게 새롭게 하려고 하는데 실제 현실은 그렇고 기성 정당에 들어갈지 말지를 물어보셨는데 이제 고민이 되는 거는 대중 정치를 하는 거잖아요. 정당을 만들고 그 대중분들한테 이제 선택이 돼야 되는 건데 이렇게 이상이 너무 높나? 그러니까 너무 뭔가 대중한테 선택되기 어려운 것들을 하려고 하는 건가? 좀 그런 고민이 있는 것 같아요. 민주당에서는 그런 제안 없었나요? 있었지. 있었어요. 민주당에서도? 음. 그 얘기도 한번 해주세요. 이 얘기는 그냥 여러분들 통해서 뭐 어떻겠냐 이렇게 제안이 들어왔죠. 민주당 그 당원분들이나 뭐 당직에 있는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건너서 들었고 저도 뭐 민주당 당원이신 분이 들어오라는 말 가끔 하고 그랬어요. 이렇게 제 손을 꼭 잡으시면서 당선됐으면 좋겠다. 한 분이 그때 지하철 막차 퇴근 인사하는데 조금 술 기운이 있으신 것 같아. 여자분이신데 한 11시 넘어서 한잔 하시고 오신 것 같은데 저 손을 꼭 잡으면서 당선되셨으면 좋겠어 이러면서 막 우시는 거예요. 청년이셨어요? 청년 아니건 40대 아, 중반 정도 돼 보이는 분이셨는데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너무 고맙기도 하고 그리고 저 뽑아주셨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너무 반갑게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아 뽑았어요. 아 이번에 뽑았어요. 막 그러고 갑자기 길 가는데 어떤 청년분이 제 얼굴 보고 알아보셔서 뽑았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게 너무 감사해서 이거에 좀 어떻게 보답을 해야 될까 그런 게 있어서 기억에 좀 남습니다. 기억에 남는 좋은 에피소드 있나요? 경험 자체가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현실을 느낀 것 자체도 되게 좋았다. 작년에 7% 받았고 해서 이번에는 그래도 10% 넘기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당연히 넘기고 12%? 20%? 당연되겠지. 난 당선된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당선되면 몇 프로 될 것 같아? 막 이렇게 물어보면 20%막 이렇게 얘기하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어렵다. 그런 경험 자체가 되게 좋았고 이제 선거 실무에 대해서도 또 많이 배웠고 이렇게 도전할 수 있는 것 자체가 되게 귀하고 좋은 것 같아요. 사실 저도 너무나 이해가 돼요. 주민분들이. 저도 정당 활동하기 전에는 구의원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이렇게 쭉 뽑았거든요. 그렇죠. 그죠. 지금 한국에 뭐 학교에서 교육도 안 해주고 뭐 구의회 의정 활동을 엄청 멋있게 해서 정말 나한테 정치적 효능감을 느끼게 의원들이 의정 활동을 하는 것도 아니니까 너무나 당연한 거죠. 네. 어쨌든 누군가 이렇게 나와서 뭐 하는 거 보면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지금은 아 이게 되게 고마운 거구나. 이 사람들이 이렇게 활동을 해주는 게. 그래서 내가 좀 주변 사람들이랑 같이 고생하면서 경험해보니까 이런 시도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일이고 사실 재미없잖아요. 양당만 있으면은.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제3의 선택지가 있어서 좋았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경험을 할 수 있어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또뭐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있을까요?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우리가 그게 선거운동을 되게 너무 강렬했고. 열심히 해가지고 써님네 아버님이 선거운동 정말 열심히 하셨거든요. 그래서 얼굴에 마스크 자국이 남았어. 다 타가지고. 너구리처럼. 너 쾌걸조로 갔다 이렇게 얘기한 적도 있었고 되게 더운데 열심히 했던 기억이 있고 그 건물이 굉장히 그러니까 위치는 좋았는데 그 내부 상태가 안 좋아서 가격이 그 위치에 비해서는 좀 싸게 나온 편이거든요. 근데 그거 청소하겠다고 먼지구덩이 이렇게 먼지 쌓인 데서 한 일주일 넘게 계속 청소만 했었어요. 그 청소한 기억도 기억에 그죠. 남는 뭐 거. 자충우돌 네. 선거 준비기인가 아무튼. 저희 유튜브 가시면 네. 어떻게 청소했는지 보실 네. 수 아 있습니다. 다들 셔터이자 너무 마지막 화인 영상이 네. 하나 있습니다. 소수 정당에서 이렇게 활동해 보니까 쉽지가 않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소수 정당에서 어떻게 하면 당선되겠다 이런 게 좀 있을까요? 왜냐하면 뭐 그렇다고 해서 영 당선이 안 되는 건 아니거든요. 이번에 진보당 같은 경우에는 오래 했죠. 한 20년 넘게 지역에서 공 들여가지고 그렇게 당선이 된 케이스도 있고 녹색당의 허순규 후보 같은 경우에는 오픈했을 때 계속 1등이었거든요.
계속 1등이었다가 안타깝게 3등으로 선거에서 져서 다음번에는 좀 기대가 되는 그런 후보이기도 한데 지선님이 보시기에는 소수정당의 전략은 어떻게 삼으면 좋을까요? 길게 활동을 기본 해야 주민분들이 많이 알아주시고 하는데 수도권에서는 또 사실 쉽지 않은 게 계속 바뀌잖아. 인구가 바뀌고 진보당도 수도권에서는 한 자리밖에 없거든요. 그게 처음이라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엄청 열심히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공을 들여서 활동을 해야 되는 게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아직 소수 정당의 활동들이나 그런 문화들이 아직 많이 안 알려진 것 같아서 조금 길게 보고 활동을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녹색당 이수님이 나오셨을 때는 좀 길게 지역에서 활동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1, 2년 가지고 안 되고 뭐 최소 4년 이상은 지역에서 활동하면서 지역 주민들에게 이름을 알려야 되지 않겠냐 뭐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결국에는 그런 것 같아요.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장기적으로 활동을 해야 된다. 장기적으로 지역에서 이름을 알려야 된다. 근데 진짜 장기적으로 활동할 수 있을지 그게 문제죠 사실. 그게 문제지. 그치. 예, 그리고 계속 일하면서 또 지역 활동 해야 되는 거니까 그게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4년 동안 열심히 해서 된다는 보장이 없으니까 4년 해서 또 안 될 확률이 훨씬 그쵸. 높잖아요. 그러면 언제까지 이걸 해야 되나. 방식에 대해서 기초의회에 도전하고 그런 고민이 있는 거죠. 뭐 지역에 필요한 일 하고 사실 그런 거는 뭐 시민단체로도 할 수 있는 거고 그죠. 그런 건데 당선이 어쨌든 돼서 현실 권력을 잡고 제도를 바꾸는 게 그런 정치인데 될지도 안 될지도 모르는데 계속 이렇게 한다는 게 사실 그게 좀 제일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해결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사실 양당 체제가 그런 큰 문제가 있는 거죠. 그게 바뀌어야 된다. 지금 중대선거구제가 이슈가 돼서 주민분들이 많이 물어봤어요. 여기 3명 뽑힌다. 그럼 이번에 그것 때문에 이렇게 된 거냐. 근데 사실은 원래 그랬고 대부분 2인 선거구인데 이번에 중대선거구 로 바뀌어서 5인 선거구로 바뀐 데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국민의힘이 후보를 5명 냈다는 거예요. 대구에서. 네. 그러니까 그런 걸 보니까 이게 사실은 한 명만 내게 해야 된다. 제도가 진짜 중요한데 그렇게 얘기하시거든요. 한 명만 내게 해야 되고 양당 체제로 하니까 무투표 당선되는 경우도 너무 많아요. 그게 무슨 선거인가. 그죠. 그건 선거가 아니잖아요. 무투표 당선인 그냥 정당에서 공천만 받으면 뽑히는 거고 주민들이 의사를 표현할 기회도 없는 거고 주민들도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더 관심이 없는 게 아닌가. 차라리 진짜 최소 3인 이상 있어서 정당에 1명씩만 내게 하고 그런 생태계가 사실 마련돼야 소수정당으로 기초선거도 도전하고 뭔가 의미도 있고 보람도 있는 거지. 지금 같은 양당체제 안에서 계속 소수정당들이 열심히 밭갈이를 해서 이렇게 하는 거 그게 엄청난 어려운 일이지만 그렇게 하기가 사실 소수정당에서 정말 너무 어려운 일이거든요. 선거라는 게 또 에너지나 그런 것도 많이 필요한 일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고민이 되는 것 같아요. 양당체제가 좀 바뀌어야 되는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방송을 슬슬 마쳐야 되는 시간이 다가오는데 앞으로의 계획 얘기하고 마치면 어떨까 싶어요. 송파에서 이번에 선거하고 준비하면서 송파에서 여러분들을 만나서 계속 필요한 활동하고 요즘에 기후조례 만드는 서명운동도 하고 있거든요. 이건 제가 대표로 발의한 건 아니고 기후위기 대응에 관심 있는 송파 시민들이 모여서 하는 건데 또 개인적으로는 그 공부가 필요한 것 같아요. 사회적인 부분이나 정책적인 부분도 선거에 나가면은 실무할 것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공부에 시간을 많이 못 냈거든요. 근데 이게 하다 보니까 더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공부를 해보고 싶습니다. 오늘 이렇게 지선님이랑 선거 이야기 좀 나눠봤는데요. 앞으로 4년 뒤에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4년 뒤에 나가시나요? 그거는 그때 가서 네, 다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이제 앞으로 2년 남았고 2년 뒤에 총선이 기다리고 있고 4년 뒤에도 지방선거가 있으니까요. 또 차근차근 준비해야죠. 그게 꼭 선거가 아니더라도 네. 내가 지역에서 어떤 일들을 할 수 있는지를 앞으로도 더 고민하실 테고 어떻게로든 결론이 나겠죠. 앞으로도 송파에서 열심히 지역 활동 해주시고요. 네, 저는 어쨌든 그래도 지선님이 출마해서 지난 한 달 동안 재미나게 선거운동 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당분간은 선거운동 하고 싶지 않을 정도로 고생 네, 많으셨습니다. 선거운동 많이 했기 때문에 덕분에 좋았고요. 아마 송파 주민분들도 지선님 있어서 좋으셨던 분들 많이 있을 것 같아요. 한 이제 7% 되시는 주민분들은 우리가 그때 그랬었잖아요. 걱정 말고 기호 4번 최지선 찍어달라. 아마 정말 한 순간의 망설임도 없이 걱정 말고 기호 4번 찍지 않았을까. 그런 마음이 드니까 또 뿌듯하기도 하더라고요. 선거 끝나고 나서. 그래서 앞으로 그분들에게 받은 이런 사랑인가? 아무튼 그런 것들도 어떻게 또 보답하면 좋을지도 고민해 주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드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송파에서 멋진 활약들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칠까요? 네. 지선님 앞으로도 종종 저희 방송 나와서 이것저것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 좀 내주시고요. 그러면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